경호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는 화기를 일단 휴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미 제기가 되고 안에서도 또 반발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경한 방침이라는 거는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개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 여부를 떠나서 사실 경호차장이 아무리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수용한 걸로 봐서는 대통령 지시 여부하고 무관하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확신에 차서 이런 지침들을 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경호처 이제 수뇌부에서 2명 그러니까 박정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이제 이진아 경기안전본부장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제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은 비폭력 전환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조사관의 진입 그다음에 대통령이 혹시 많이 체포되면 경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정도 선에서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해보려고 할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이 온건파들을 패싱하면서 김상훈 경호처 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광우 본부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경하게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나오면 박정준 처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속 남아 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경한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나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상급자에서 내부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경호처의 입장에서 대통령님께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제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경호처는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고 임무에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직접 들으셨죠. 경호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경호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자체의 이 충성도, 어떤 로열티가 상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훈 차장이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어쨌거나 일선에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왜? 지금 현재 관저 안에서 있는 이 경호처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복장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헬멧을 지금 쓰고 있죠. 모두 다 지금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등에 뭘 맸어요. 네, 무슨 기타 가방 비슷하다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여기 좀 가볼까요? 안에 이거 아니냐라는 거죠. 추정입니다. 뭐 열어보지 않은 이상 겉에 가방만 보고 이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방의 형태를 보건대 경호처 관계자들이 메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안에 소총이 들어간 소총 가방을 메고 헬멧을 쓴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위원님, 이런 소총 가방과 헬멧이 보이기용, 위험용이냐 아니면 진짜 뭔가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자체는 단순한 위험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를 전제를 하고 착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위험용이라는 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죠. 실제로 쓸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아마 경호처하고 경찰 간에 맨몸으로 일단 좀 밀고 당기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그렇게 필수적으로 부합하는 장치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메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꺼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보여주는 것 같고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는 화기를 일단 휴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미 제기가 되고 안에서도 또 반발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경한 방침이라는 거는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개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 여부를 떠나서 사실 경호차장이 아무리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수용한 걸로 봐서는 대통령 지시 여부하고 무관하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확신에 차서 이런 지침들을 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 이런 이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극한 충돌로 가는 것은 좀 끊어놓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상훈 차장은 그런 게 없고 내부에 이제 온건한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가면 갈수록
경호처 내부의 결속이랄까 이런 것들은 또 저해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또 해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사실 요 전에 있었던 이제는 전자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죠. 박정준 전 경호처장 지난 금요일 날 예상을 깨고 이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즉각적으로 수리가 됐는데 그때 나온 박정준 전 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정준 전 처장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거듭 얘기하는 게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런 의견을 구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게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박정준 전 처장은 온건파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무력 사용도 검토를 한다는 김성훈 차장은 강경파로 지금 보이는데 현재 그럼 남아있는 경호처는 강경의 입김이 더 센 상황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상급자 네. 경호처 이제 수뇌부에서 2명 그러니까 박정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이제 이진아 경기안전본부장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제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은 비폭력 네. 정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조사관의 진입 그다음에 대통령이 혹시 많이 체포되면 경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정도 선에서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해보려고 할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이 온건파들을 패싱하면서 김상훈 경호처 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광우 본부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경하게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에 나오면 박정준 처장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계속 남아 있다가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경한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나온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상급자에서는 내부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온건파는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급자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경파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 그런 것들을 경호처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부모들도 다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네. 저도 관련된 부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 네. 얘기를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좀 무슨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 불상사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다. 네. 그래서 좀 방송에서 이 얘기 해줘서 네. 이걸 물리적 충돌이 없게 해달라고 또 이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 400명에서 한 7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관련 직원들이. 근데 저기서 숙식을 다 하기 어려워요. 잠자고 먹기도 쉽지 않고 화장실 네. 쓰기도 어렵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이제 사기는 저하됐고 단속력이나 결집력에 있어서 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굉장히 강경파는 맞지만 강경파가 되려면 사실은 밑에 있는 경호관들이 뭐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녹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경호처도 다 같은 기조, 같은 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수뇌부는 강경할 수 있어도 이 영이 아래까지 영이 서느냐 안 서느냐 여부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중앙일보는 제목을 또 이렇게 뽑았습니다. 경호처 강원 갈등 수면 위로 김성훈 내부서 사퇴 요구설도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김성훈 경호차장 아까 무력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그런 김성훈 경호차장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부적인 요구가 있었다란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여기 좀 볼까요? 야당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퇴를 요구한 경호 3부장을 대기발령했다. 경호처 이른바 뭐 부장급들의 수뇌부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경호 3부장이 이 김성훈 경호처장 사퇴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대기발령 지시를 내렸다라고 야당에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윤건영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등을 지시했다. 근데 사직 이후의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차장은 전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경 대응을 지시한 이유를 밝혀야 되고 욕이 나옵니다. 금일 경호처 과장 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경호차장은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성훈 경호차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아래에서 바로 밑단 부장선에서도 뭔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김수민 위원님. 이게 지금 강온이 위아래 온도차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 경호처 상태는 좀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 경호처가 수십 명의 아주 극소수의 정예 조직이 아니라 수백 명 규모의 조직이거든요. 네.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내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경호원들도 학습도 많이 되어 있고 다른 경호업계에서는 가장 이제 굉장히 베테랑들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 그쵸.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고 1차적으로는 일단 이 법원의 영장의 발부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을 경호처가 무슨 수로 막느냐라고 하는 점이 상식적으로 깔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막는다고 해도 굉장히 강경하게 막으려고 작정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맞지 않다. 경호 상황에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저는 경호 상당히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생각들이 갈라져 있으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경호처의 사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김상훈 차장이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고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대통령 옆에 붙어 있을 거다. 김상훈 차장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저하게 경호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도 잡혀가기 싫으니까 대통령 옆에 붙어서 경호에 얹혀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또 의심도 사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김용현 라인으로 몇몇 인사들이 김성훈 차장 포함해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뭐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또 인연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근데 나아가서 지금 언론에도 나오는 얘기는 김건희 라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경호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이 리더십을 승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김건희 라인 인사를 중심 핵심 인사로 두고 경호를 할 그런 사람들이었나라고 하는 회의 이런 것들을 극심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경호처가 위아래 온도차가 상당하고 지금 하나로 단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죽하면 내부에서 사퇴 요구까지도 나오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같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 중에 잠깐 나왔죠. 김성훈 경호차장 3번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경찰 김성훈 체포방침 체포영장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를 했죠. 경호처 지휘부 공략, 결속력 흔들기.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취지예요. 근데 김성훈 차장만 체포하는 것이냐. 현재 지금 이 경호처 수뇌부들이 다 지금 조사를 받거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그래프 같이 볼까요? 네. 경찰의 대통령 경호처 수사 상황입니다. 일단 박종준 전 처장이죠. 여기는 그만뒀으니까요. 여긴 현재 체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연 이틀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상황입니다. 휴대폰도 압수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김성훈 차장 3번 불응했죠. 체포영장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경호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오늘 오전 10시죠.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와라라고 3번째 출석 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과연 올 것이냐 여부와 더불어서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김신가족부장 등등 해서 모두 다 지금 이 출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경찰이 계속 통보를 하고 있어요. 나오시라.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당장 잠시 뒤에요. 지금 8시 40분이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나면 10시거든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광우 경호본부장 오늘 오전 10시에 나올까요? 지금 굉장히 뭐 강경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김성훈 차장하고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김신가족부장도 강경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내일 오전 10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과연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출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네. 이 강경파가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아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김성훈 차장이 버틴다 하더라도 네. 이광우랄지 김신 가족부장이 버티지 못하고 경찰 나와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은 경호처는 와야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시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출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괴서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 뭐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 발부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숨는다 하더라도 네. 사실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려고 하면 네. 경호관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호관들은 대통령과 가족들을 경호하는 것이지 경호처 차장을 경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경호처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경호처 내에서도 네. 이제 뭐 군 출신이랄지 뭐 이제 뭐 캐리어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네. 국가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처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문제가 되면 형사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 또 본인이 받을 공무원 연금 이런 것들이 반절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또 물어줘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경호처가 공고하게 앞으로 계속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